왜 여기 이렇게 다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호국 영웅이신 정무부 장군께서 의정부에 누워 계시고 정무부 장군을 우리가 기념하는 400주년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충의공 예술특 때문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400주년) 기념 제2회 충의공 예술제 기념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대한민국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22,000명 그 대군 조총으로 무장된 그 일본 정규군을 맞아서 저희 그 의병대는 축창 내지 농기구로 참 빈약한 무장을 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 정무부 장군의 그 신출기몰한 전략과 전술로서 가토 기요마사를 객퇴를 했습니다. 그 가토 기요마사의 전력을 함경도에서 우리 정무부 장군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선조가 살아나고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정무부 장군님은 임난이 일어나기 전에 함경도에 백마평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군이 함경도로 들어왔는데 북쪽의 병사들이 조총을 알지 못한 상태로 기마전을 펼쳐갖고 전멸이 됩니다. 장수들이나 수령들을 포섭해가지고 이병을 조직합니다. 지리를 잘 아니까 왜적을 성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유격전을 펼쳐서 승리를 하고 성에 들어있는 왜적을 공격함으로써 더 힘든 싸움을 해서 그걸 승리를 했다는 게 제일 첫째 가는 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병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 군이 함흥 쪽으로 내려가서 그 이후로는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초상화가 없었기 때문에 후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고 모습을 기록해가지고 그 평균을 내가지고 이 모습으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초상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생기면서 독립기념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 집이 속성로에 직접 지으신 거예요? 임난의 그 화가 이제 전국을 미칠 때 여기가 진주가 제일 처참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은 겁니다. 감북 비경장 국보 유적 193호로 지정됐네요. 네.
북한에서도 예, 전무부 장군을 되게 기리고 있나 봐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했죠. 이거는 북한 대첩비 모조비입니다. 예. 이게 내용은 임진난 때 그 북한에서 입영을 했던 분들의 그 사적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 임난에 대한 사적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아무 흔적도 없다고 해서 나라에서 세워준 게 아니고 순수한 백성들의 뜻으로 만들어진 비입니다. 1708년에 그 백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북평사인 곤륜 최창대한테 글을 지어달라고 해서 세운 비입니다. 북한 대첩의 입행대장으로 정무부 장군께서 활약하셨기 때문에 주장이다 보니까 주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있던 걸 노일전쟁 때 일본 군인들이 북한에 있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야숙분위 신사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조소왕 선생이 처음으로 발견해갖고 알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계시던 최선현 박사께서 그것을 신문에도 투고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왜 가져갔나요? 여기에 보면은 일본이 패한 기록입니다. 이 북한 대첩비가. 그래서 그 창피스러움을 없애려고 자기 나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환 운동이 이미 한 40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했는데도 남북으로 갈려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불교계를 통해 갖고 남북 불교계와 일본 불교계가 힘을 합쳐 갖고 이걸 성사를 시켰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인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후손들이 개성까지 가서 보내고, 그때 정부에서도 나서갖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원본이 아니라 어떤 건가요? 그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형태로 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5개로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독립기념관과 경복궁하고 등등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비는 여기에 산소가 있다는 안내를 하는 비석입니다. 아, 신도비가 네. 산소가 있다는 안내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산소 입구에 보통 큰 길 입구에 갈라지는 쪽에 세워놓는 게 보통 신도비의 위치입니다. 글을 지으신 분은 대제학을 지낸 한경훈이라는 분이 지은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농포공의 사적을 다 쓰신 겁니다. 압축해서. 당시에 이제 글을 제일 잘 짓는 분이 대제학이시고, 이 사실을 갖다가 농포공 개인의 역사를 갖다가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제학 같은 분들한테 다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그 당시의 추세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만에 이렇게 남긴 글을 걸까요? 받은 지는 돌아가신 지 한 200 몇십 년 후에 받았고, 또 세우기는 돌아가신 지 한 300년쯤 돼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그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세워졌습니다. 좀 좋은 곳에 모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네요. 여기는 갈비정식 공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모시고도 네. 농포공께서 3년 동안의 심여살이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심여살이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 뒷산을 갖다가 효자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정직을 받아갖고 정이상하고 시호도 충이라고 받았습니다. 그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배설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할머니의 배설은 옛날에는 여자도 남편의 배설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설명에 합당한 정경 부인이라고 썼고, 예, 이제 본관이 고령이고 신씨였다는 거하고 밑에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부우라고 쓴 것은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부장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부우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정문부 장군님의 아내분이신 거죠? 그렇죠. 이야기가 됩니다.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원래 문관이시다 보니까 이제 전투에 관해서는 잘 모르셨어서 초반에 도망 다니셨다, 이렇게 약간 전투 자체를 피하셨다, 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의병을 모집해야겠다, 그렇게 대한 마음이 바뀌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때 몇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입영을 하자고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가에 의해서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쭉 순시를 하면서 성각 보수나 이런 데 관심을 집중해 갖고 그 보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수령들과도 친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이 아님에도 이제 그 입영대장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인심을 먼저 얻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는지 좀 약간 기록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있나요? 이분의 뿌리를 보면은 어머니 쪽이 장인 어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철도사를 지낸 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인적인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동대문 밖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농토공은 10세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큰 높은 돌 위에 올라가서 버티고 앉아서 그 구경을 다 하고 있다는, 그렇게 또 간이 컸다는 이야기도 있고, 문과의 이제 생원 진사도 1855년에 생원과 진사를 같이 급제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588년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문과에서도 각각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2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미 탁월한 이제 두뇌를 가지셨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목사나 부사로 주로 한경도 쪽을 맡아갖고 그쪽을 관리를 계속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임난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 때 이제 남쪽 지방을 맡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조정에 들어와서 일을 보라고 하는데도 그걸 싫어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고자 지방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참판 자리를 줘도 거절하고 출사하지 않고 계속 지방간으로만 돌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빠르게 이제 정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때 한경도 관찰사가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인데 자기를 안 거치고 뭐 조정에다 보고한다, 이런 공을 가로채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이 조정에 그렇게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고 많이 줄여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단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제 그 선조의 그런 간만 인정하고 이병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그 이에 결국 인조 때 그 손자에 와서 장사를 당하게 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제가 모르는데 일부러 안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공부하신 분들 머리도 좀 힘들게 감이 한 개도 없으면 말씀하세요. 정답 정답입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추모이공 문물을 경미하고 충효를 깊으며 외장을 패퇴시켰지만 말년의 시 한 수로 죽음을 당한 송나라 악비에 비유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를 지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박성군. 3, 2, 1.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자, 5에 가신 분들은 전체 탈락입니다. 아쉽지만 정문부 장군은 3회 과정의 일기체로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1591년 7월에 함경북도 병마평사로 임명을 받아 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5, 4, 3, 2, 1. 자, 조심하세요. 다락원입니다. 자, X 통과. 어떻게 맞추셨어요? 조수빈 아이 핸드폰. 어제 아이랑 공부했어요. 공부하셨어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좀 더 알아간다는 의미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대첩비는 북한에서 국보 몇 호로 지정받았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국보 193호이다. 193호. 맞으면 4, 3, 2, 1. 5입니다. 환호. 질문하신 분? 공부하신 분이야. 이거는 공부 안 하면 알 수 없는. 네. 공부하셨어요? 북한의 국보까지도 알고 있는 넘버까지 알고 있는 분. 자, 92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동합니다. O. 정부 장군의 5대 조인 정친의 묘도 그리고 정무부 장군 부친인 이 사람의 묘도 함께 쓰게 되었는데요. 정무부 장군 부친의 이름은 정의철이다. X, O, O. 정답은 X! 자, 4, 2, 1. 정답은 O! 자, 네 분 살아오셔서 네 분 앞으로 오실게요.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운이 좋아서요. 운이 좋다고요? 아이랑 공부했어요. 자, 문제 정말요? 나가겠습니다. 국제한국연구 원장의 이름은 최서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5, 4, 3, 2, 1.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우리 여성분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와. 우리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 1등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눈치가 좀 빨라서 그래요. 원래 눈치가 좀 빠르신 편이에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1등 하시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골든벨.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추위공의 업적에 비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퍼뜨리고 좀 국사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경도에서 주로 입영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 지역이 북쪽이다 보니까 이런 재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동합시다. 5, 4. 축하드립니다.